반갑습니다, 여러분. 체험수학의 체험쌤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부등식과 그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등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자, 부등식이란 간단하게 부등호라는 기호를 사용한 식이라고 정리해도 되는데, 그럼 부등호가 뭐냐? 말 그대로 등호가 아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같다를 의미하는 이 등호를 제외한 네 가지 기호가 있죠.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요 네 가지 부등호의 기호를 사용해서 우리가 수 또는 식들에 대해서 그들의 대소관계를 나타낸 식이다. 요렇게 담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나타낸 식. 자, 뭐 예시로 하나 살펴보죠. 2x 플러스 5는 1보다 크다. 요런 부등식이 있다고 쳐보겠게요. 그럼 요 부등호 크다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것 혹은 것들을 우리가 좌변이라고 부르고요. 오른쪽을 우변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리고 합쳐서 그쵸? 양변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자, 이거 방정식하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어렵지 않게 이름 호칭 외워줄 수 있을 거고요. 자, 근데 이 부등식을 사용할 때 이 문항에서 사용되는 국어적인 표현이라던가 때로는 부등식을 우리가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할 때 좀 혼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표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 건데, 자, 요거를 익숙하게 만드셔 갖고요. 절대 이제 오해하거나 뭐 잘못된 실수가 없도록 좀 익숙하게 만드시길 바래요. 자, 일단 A가 B보다 크다. 이제 읽을 때는 보통 우리가 좌변부터 읽어주잖아요. 그래서 A는 B보다 그죠 크다라고 이렇게 읽어주고요. 그리고 이 표현은 A가 B보다 이제 완전히 초과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초과다. 뭐 요렇게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A는 B보다 그쵸 작다고요. 그럼 작다는 거는 맞습니다. 미만이라고 또 읽어주겠죠, 그쵸? 그리고 자, 이번엔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그러면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써주고, 이 표현 방식이 좀 재미난 게 반대로 얘기하면 A는 B보다 그쵸 작지 않다라고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A는 B 이상이라고 하죠. 자, 반대로 이번에는 A가 B보다 그래요 작거나 같다가 될 거고요. 그럼 작거나 같다는 거는 그쵸 크지 않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크지 않다, 뭐 작지 않다라고 표현하면 이제 반이어라고 해서 크다 작다 이렇게 구분지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수학에서는 아니다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작은 거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설명을 해줘야 되고, 크지 않다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큰 거를 뺀 나머지를 다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등호가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 다시 적어주면 요건 뭡니까? 이거는 이하가 되겠죠, 그쵸? A는 B 이하. 자,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조금 선생님이 적어주자면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 자, 요 기호는 A가 B보다 크다. 요거랑 A가 B랑 같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표현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당연히 이것도 마찬가지로 A가 B보다 작다 또는 A는 B다. 이 두 가지의 상황을 합친 거다라고 정리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식 작성할 때 특히 요거를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래요.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부등식의 이 해를 다루는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부등식의 해 내용은요, 거의 방정식의 해에 대한 내용과 이건 뭐 쌍둥이나 다름없습니다. 많이 비슷합니다. 물론 조금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뭐 등장하는 표현, 방식, 그리고 용어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방정식을 떠올려가면서 복습하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첫 번째, 자, 부등식의 해가 뭐냐? 뭐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이 부등식을 뭐로 만드는? 그쵸? 참으로 만드는 그런 미지수의 값이다. 그죠, 그죠?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이다. 예시를 살포시 하나 들어볼까요? 2x-1은 자, 2보다 크다 라는 이런 부등식이 있고, 이때 이 x의 후보가 뭐 4가지 정도 들어볼게요. 마이너스 2, 0, 2, 4 요렇게 4개가 있을 때 어떤 것들이 이 부등식의 해가 될 수 있느냐 뭐 한번 살펴보자면, 대입해서 참이 되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다른 거 볼 거 없죠, 그쵸? 그래서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보죠. 그럼 좌변은 2 곱하기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게 2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5는 2보다 크다니 이거 말이 안 됩니다. 거짓이에요. 그러므로 x가 마이너스 2, 요거는 주어진 부등식의 해가 될 수 없는 거죠. 해가 아니다. 그럼 이번에는 0을 집어넣읍시다. 그럼 0 들어가면 2 곱하기 0 마이너스 1은 2보다 크다인데, 그럼 마이너스 1이 2보다 크다? 아, 이것도 거짓이죠. 그래서 해가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x에 2를 대입합니다. 그럼 2 곱하기 2 마이너스 1, 너는 2보다 큰가? 봤더니 3이 2보다 크다. 참이라는 거죠. 그죠? 오케이. 그러므로 이 x값, 주어진 x값은 부등식을 참이 되게 함으로 우리는 이 값을 부등식에 뭐라 한다? 해라 한다. 완전히 방정식과 똑같죠, 그쵸? 마저 네 번째도 해봅시다. 자, 4가 들어갈게요. 그래서 x가 4가 되면 2 곱하기 4 마이너스 1이 2보다 큰가 봤더니 7 빼기 1은 아니 여기 8 빼기 1이죠. 그래서 8 빼기 1은 7이고요. 그래서 이게 2보다 당연히 크다는 건 참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x-4 값은 주어진 방정식의 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거는요, 이 부등식에 참여할 수 있는 x의 후보를 선생님이 제시를 한 거고, 그럼 만약에 일반적으로 어떤 후보들이 없을 때 그럼 어떻게 x를 우리가 즉 해를 찾아줄 수 있는가?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계산으로 넘어가거든요. 방정식과 똑같죠, 그쵸? 그런데 이 연산, 계산을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부등식의 성질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부등식의 성질, 요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부등식의 성질은요, 크게 선생님이 3가지 상황으로 조금 나눠서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상황이냐면, 이 좌변과 우변, 양변에 똑같은 수를요 더하거나 뺄 겁니다.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어도요, 결과적으로 이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아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가 있는데, 어떤 상황을 한번 연출해 보냐면요, 이미 무게가 결정되어 있는 양팔저울이 있다고 한번 요렇게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이미 요렇게 뭐 왼쪽이 더 무거운 요런 추가 있다, 요런 저울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가 있는 건데 뭔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좌변 우변을 대체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똑같은 무게를 더해 주거나 똑같은 무게를 빼줘 보죠. 그러니까 뭔가를 똑같이 더하고 뭔가를 똑같이 뺐다 한들, 아니 어차피 이쪽이 더 무거운 거는 변함이 없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숫자로 마찬가지로요, 5가 2보다 크죠. 그럼 내가 5하고 2, 이 양변에다가 뭐 똑같은 숫자, 뭐 예를 들어서 뭐 3이라는 숫자를 요렇게 더하거나 혹은 3이라는 숫자를 요렇게 빼봐도요, 여전히 왼쪽, 즉 좌변이 크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아 하고 결론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성질입니다. 양변에 똑같은 수, 어떤 수든 상관이 없고요. 더하거나 빼기, 더하거나 뺐을 때는 여전히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요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요번에는 양변에 어떤 똑같은 수를요. 자, 더하거나 빼기는 했으니까 뭐 하겠습니까? 곱하거나 나누겠죠. 그래서 곱하거나 나누면 이 부등호의 방향이 이제 어떻게 될까? 부등호의 방향은 여기까지. 일단 잠깐 대기. 일단 여러분이 곱하거나 나누기 이 연산에서요. 좀 의미 없는 숫자 하나는 지우고 출발하셔야 됩니다. 누구냐면 0. 자, 0은 뺍니다. 곱하기 0 어차피 결과 싹 다 0이고요. 나누기 0 그런 건 정의가 안 되죠. 그래서 이 곱하기 나누기 연산에서는 일단 0을 빼기 때문에 그럼 남는 수들은 어떻게 분류가 되냐? 양수 아니면 음수로 분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곱하기 나누기는 양수 음수로 나눠서 설명할 거라서요. 두 번째에서는 이제 똑같은 양수를 한번 취급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은 자, 결과는 바뀌지 않아요. 자, 뭐 숫자 가지고 간단하게 예시를 봐도 뭐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 5하고 뭐 2 똑같은 숫자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연히 5가 크죠. 그럼 내가 5에다가 3을 곱하고 2에다가 똑같이 3 양수를 곱하거나 5에다가 3을 나누고 2에다가도 3을 나눴다? 여전히 그래도 그들의 계산은 좌변이 크다는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선생님, 음수는요? 그럼 뭐 음수 하나 더 보죠. 뭐 마이너스 7이 있고요. 마이너스 2가 있습니다. 당연히 마이너스 2가 크죠. 그러면 마이너스 7에다가 2를 곱하고 마이너스 2에다가 2를 곱하고 마이너스 7을 2로 나누고 마이너스 2를 2로 나누겠습니다. 그들의 목 계산해보면 결과적으로 똑같이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수를 곱하고 나누고 에서도 뭐 특별한 결과의 뭐 변화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요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죠. 양변에 무슨 수 남았습니까? 음수 남았죠? 그래서 똑같은 음수를 자,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어떻게 될까? 요건데 자, 느낌적인 느낌이죠. 마지막 왠지 주인공은 그래요. 바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뀌어진다. 요렇게 우리가 결과를 일단 적어 놓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단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게 되면요. 이 가장 큰 특징은 부호가 바뀐다 거든요. 그래서 자, 뭐 5하고 2 똑같은 숫자 뭐 이왕 하는 김에 계속 이거 갖고 보죠. 좌변과 우변에 똑같이 마이너스 2를 한번 곱해 볼게요. 그러면 5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고 2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할 건데 자, 일단 마이너스를 곱했기 때문에 두 수가 다 음수가 됩니다. 그럼 음수의 대수관계 당연히 절대값이 큰 게 더 작아지고요. 절대값이 작은 게 큽니다. 그러면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0이고요. 넌 마이너스 4예요. 누가 더 큽니까? 마이너스 4가 더 크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음수를 곱했을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기존과는 다르게 바뀌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음수도 한번 똑같이 또 다뤄보죠. 마이너스 2였나요 아까? 이렇게 자,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를 이번엔 나눠 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7 자, 나누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나누기 마이너스 3 자, 일단 마이너스 나누기 마이너스 당연히 부호는 플러스가 될 거고요. 요거 몫을 그대로 써보면 너는 3분의 7이고요. 너는 3분의 2입니다. 그러면 누가 더 큽니까? 3분의 7이 3분의 2보다 크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럼 원래 대소관계는 마이너스 2가 컸거든요. 부등호의 방향 어떻게 됐습니까? 반대로 바뀌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수를 곱하거나 나눈다. 요것만 유일하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지고요. 그래서 부등식이 가질 수 있는 성질에서 가장 여러분이 이제 눈여겨보고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선생님이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동그라미 이쁘게 또 한 번 더 쳐드릴게요. 곱하거나 나눌 건데 누구를? 음수를. 그럼 부등호의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바뀌어집니다. 해서 요 내용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가 되어져야 나중에 일반적인 이런 부등식의 뭐라고 할까요? 해를 구하는 과정이 이제 방정식과 동일시 되지만 이제 부등호와 이제 바뀔 때 안 바뀔 때 이 구분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산에 실수가 없이 다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등식 그리고 그 성질에 대해서 한번 쭉 다뤄봤고요. 다음 강의 예제풀이까지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세요.